오늘은 엔드노트 20일 정기교육 시간이고, 저는 해당 교육 담당하고 있는 이승재 사서입니다. 오늘은 총 이렇게 5가지 목차로 이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중에 좀 중요한 거는 이제 레퍼런스 수집, 관리, 참고문 작성 이렇게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2, 3, 4번, 이렇게가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엔드노트라는 걸 쓰시면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선생님들이 대부분 어떻게 논문을 관리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이제 봉착을 하게 되는데, 이 문제에 들어섰을 때 이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엔드노트 같은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레퍼런스 매니지먼트 소프트웨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제 최근에는 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논문을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관리를 시작하게 된 거는 거의 뭐 역사적으로 보면은 거의 C 등장하고 나서 꽤 됐어요. 그러다 거의 한 15년, 20년 넘게는 다들 이렇게 쓰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뭐 이제 최근의 흐름이다라는 게 아니라 계속되어 온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처음 연구를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냥 본인이 하시던 방식대로 하시다가 이제 이제 이걸 좀 이제 학문적으로 좀 이제 다른 선배들이나 교수님들을 만나시면서 하시다 보면은 이런 프로그램을 써라라고 이제 안내를 받으시게 되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 쓰시는 게 가장 첫 번째는 이제 문헌을 수집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다. 그 다음에 관리하고 공유하는 기능이 잘 되어 있다. 그리고 논문을 쓰시는 과정들에서 인용 문헌을 생성하거나 참고문헌을 생성하는데 굉장히 편리하다. 이 세 가지의 장점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프로그램은 나중에 20버전은 21버전으로 다시 설치를 하시면 되시고, 설치하실 때는 뭐 특별한 건 없어요. 동일하게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요게 이제 지금 오늘 혹시 온라인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X9 버전, 옛날 버전 쓰시는 경우들은 이게 서로 간에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들을 확인하시고 호환성을 체크하셔서 최근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하셔서 쓰시거나 하셔야 되는데, 동료 연구자 간의 동일한 버전 사용을 권장을 드려요.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도 만약 다른 연구자분들이 X9 버전 쓰신다라고 하시면은 그분들을 21 버전 같이 써서 사용하셔라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교수님들은 다 지금 이 버전 쓰세요. 네, 최근 버전 거다 쓰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올려서 쓰시면 되실 거예요. 네, 엔드노트 사용할 때 기본적으로 쓰는 용어들 중에는 레퍼런스, 사이테이션, 비블리오그래피라는 용어가 있는데, 그 문헌의 요약 정보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자명, 제목, 수록 정보, 초록 등을 의미하게 되는데, 보통 인용의 의미로 많이 쓰고는 있어요. 근데 요것들을 이제 쉽게 떠올리면은 우리가 논문의 그냥 하단에 있는 레퍼런스 목록 떠올리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수집하게 되는 이유는 이 레퍼런스라는 게 이제 논문에 대한 정보기 때문에 우리가 논문의 원문을 모으는 개념이 아니에요. 레퍼런스 소프트웨어는. 원문을 모으는 게 아니라 원문이 갖고 있는 정보들, 원문이 어떤 정보를 갖고 있다라는 정보를 모으신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데 그러겠지만, 원문을 모으면 안 될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원문을 모으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이제 유료로 구독을 해서 보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정작 내가 원문은 못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정보들을 모으는 거예요. 초록 정보들까지 보고 나서 이 원문 내가 진짜 보고 싶다 하면은 뭐 도서관을 통해서 볼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정 볼 수 없다 하면은 뭐 정말 내가 구매를 해서 본다거나 이렇게 접근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레퍼런스 매니지먼트 소프트웨어는 전부 다 이렇게 레퍼런스 정보를 모은다. 기본이에요. 그러면 이 엔드노트에서는 이 레퍼런스 정보들이 모이는 곳을 라이브러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는 ENL 파일과 썸 데이터라는 폴더로 구성되는데, 그건 이따 뒤에 보시면은 바로 보시게 될 거예요. 그다음에 아웃사이드라는 거는 저널마다 인용 정보 표기 양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학술지별로 보면 참고 문헌이 기재되는 형식이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는데, 그 형식들을 한 번에 일괄적으로 바꿔주는 게 아웃사이드라고 보시면 되시겠고, 필드 코드라는 부분은 MS 워드와 엔드노트가 연동되었을 때 적용되는 매크로라고 적어놨는데, 이게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워드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엔드노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는 완전 다른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러니까 워드로 호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세상에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엔드노트라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엔드노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라는 거를 워드가 어떻게든 표현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매크로라고 하게 되고, 그 매크로를 보여주는 방식이 이 필드 코드인데, 요거를 어떻게 표현하면은 회색의 음영으로 표시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따 뒤에서 보시면 더 확인이 되실 겁니다. 엔드노트 21 화면은 지금 그 매뉴얼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3열로 크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가장 좌측에 있는 그룹 패널이 있습니다. 가장 좌측에 그룹 패널이 있고,
그룹 패널은 쉽게 보면은 각 그룹별로 몇 개씩 들어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개념이고, 네, 가운데 그 몇 개씩 있는 것들이 개수를 리스트업 해주는 게 레퍼런스 리스트예요. 그래서 좌측에 보시면 44개가 있습니다. 라고 돼 있는데, 이 44개 리스트를 여기 리스트에서 보여주게 되고, 그 리스트 중에서 하나를 내가 선택하게 되면은 가장 오른쪽의 화면에서 썸머리와 에디트란 탭에서 상세 정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고 화면 구성이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우리가 수집을 하려면은 라이브러리라는 걸 생성을 하셔야 되세요. 그 라이브러리 생성하실 거면은 상단에 파일에 New를 누르시거나 엔도트 프로그램을 실행하신 다음에 Creator New Library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시면 되세요. 선생님들 그 똑같이 엔도트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설치가 되어 있으시면은 내 프로그램에 설치된 프로그램들 목록에 가시게 되면은 엔드노트가 나타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크리에이터 뉴 라이브를 누르셔도 되시고 상단에 파일에 뉴를 누르셔도 되세요. 그래서 저는 파일에 뉴 누를게요. 그 다음에 위치는 저는 일단 바탕화면을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기본이 my 엔도트 라이브러리인데 이 이름은 쓰지 않으시는 걸 권장을 드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워드 만들 때도 뭐 문서 1, 문서 2 이렇게 만들면은 해당 내용에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이제 선생님만의 이 내가 만드는 문자 파일, 그 문헌 파일명을 설정을 좀 해두시는 게 좋아요.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르긴 해요. 근데 내가 잘 알아볼 수 있는 규칙을 정해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주로 규칙성을 그냥 내가 생성한 일자로 대부분 첫 번째 두고 있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적용하는 프로젝트 명을 둬요. 그 다음에 요 뒤에다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연구를 많이 하신 게 여기다 수정이라는 이름 붙이시거든요. 그 다음에 또 바꾸면 수정, 채채본 이거 하시는데 요게 제일 안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처음에는 내가 처음에 수정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하면 뭐 어떤 수정이 될까요? 뭐 2차 수정? 뭐 이런 이름이 될까요? 이런 식의 자꾸 이름을 붙이게 되는데 이게 규칙성이 점점 모호해져요. 왜냐면 내가 뭐 교수님이랑 검토를 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수정 다음에 또 교수님 검토 뭐 이렇게 써요. 그럼 이게 점점 파일명이 이름이 늘어지게 되면은 결국은 하나의 워드 문서가 논문으로 출간될 때까지 굉장히 많은 수정을 거치는데 마지막에 결국 내가 그러면 가장 내가 순서대로 작업은 하지만 논문을 하나만 작업하시면 괜찮은데 연구를 하시다 보면 하나만 작업하시는 경우는 드물어요. 여러 개를 같이 병렬적으로 하시다 보면은 내가 최종적으로 수정하기 전 세 번째 게 뭐지? 이런 게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이런 이름을 수정을 붙이기보다는 날짜를 지속적으로 바꿔주시는 개념이 되신다거나 또는 뭐 1차 버전이든 2차 버전이든 뭔가 버전명을 나만의 것을 붙인다거나 라는 식으로 붙여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수정, 최종, 최최종 이런 이름은 최대한 제거하시고 나만의 것을 자꾸 만들어서 이 파일 이름 하나를 지정하는 거에만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은 생각보다 연구를 효율적으로 하실 수는 있으세요. 일단 저는 바탕을 일단 저장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저장하시고 나면은 이렇게 비어있는 엔드노트 라이브러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지금 다크 모드를 쓰고 있어서 이게 검게 나타나는데 요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검은색으로 나타난 거는 그냥 윈도우 구성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게 3열로 구성된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엔드노트 21 버전 받으신 다음에 업데이트를 하시고 나면은 이 우측에 있는 요 탭 메뉴, 요 메뉴가 요 톱니바퀴 모양이 하나 있어요. 이걸 통해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게끔 기능이 생겼습니다. 이게 옛날에 있던 기능인데 없어졌었어요. 그렇다가 많은 분들이 요청을 했죠. 이거 왜 없앴냐? 그래서 이게 다시 기능이 들어온 기능입니다. 그래서 눌러서 이 스플릿 호라이저널리, 버티컬리 해서 수직인지 수평인지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이거는 교환은 안 적어놔서 메모만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쓰시다 보면은 이제 이게 왜 필요한지는 이제 조금씩 느껴지실 거예요. 이따 또 보여드릴게요. 자, 그 교환에 있는 대로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이제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는 만드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파일들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데 파일, ENF 파일 하나와 데이터 폴더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생성한 것들이.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전달을 하실 때, 엔도트 라이브를 전달하실 때는 이 두 가지를 같이 꼭 페어로 두셔야 되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거는
요 파일 하나만 이렇게 쏙 전달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요게 파일이니까 파일만 전달하면 되겠지. 근데 받으시는 쪽에서 열 때 이제 에러 메시지 같은 게 출력이 될 때가 있는데 그 에러 메시지의 출력 내용은 요 폴더가 없습니다. 데이터 폴더가 없습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거 꼭 같이 보내주셔야 되시고 이걸 안 보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이 ENF 파일에서 내가 작업한 것들 중에 특별한 것들이 뭐가 있을 수 있냐면은 이 그룹을 만들 때가 있어요. 그럼 그룹이 다 깨져버려요. 일단 첫 번째가. 두 번째는 레퍼런스마다 파일, 거기에 관련된 PDF 파일도 원문들을 붙일 수 있는데 그 원문이 같이 안 갑니다. 그래서 받으신 쪽에서 PDF 원문이 없어요 라고 한다거나 또는 그룹이 안 보이는데요 라고 하는 경우는 대부분이 다 이 데이터 폴더를 같이 안 보내셨을 때 가장 크게 일어나는 경우예요. 그래서 그냥 이런 에러를 내가 언제 일어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이 두 개를 꼭 압축해서 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아까 교환에 있던 것처럼 반드시 꼭 이렇게 압축을 꼭 하시고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어떤 게 또 있냐면은 이제 대부분 이제 선생님도 쓰시나요? 이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거 이런 거? 그러니까는 뭐 드랍박스라던가 구글 드라이브 이런 거 쓰세요? 네, 그 대부분 쓰세요. 왜냐면은 이걸 쓰시는 이유는 너무 좋은 게 내가 어느 장소에 가서도 다운받아서 쓸 수가 있게 되고, 그다음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내 연구 자료들을 백업을 해둘 수가 있어요. 내 노트북에 백업해 두면 되지 않나요? 노트북 분실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노트북이 뭐 바이러스 걸려서 고장이 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저 외장하드 있는데요. 외장하드 파손의 우려가 있죠. 근데 클라우드는 거의 그럴 일이 없죠. 그리고 뭐 구글이라던가 드랍박스 같은 좀 큰 회사 같은 경우들은 거의 망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굉장히 오랫동안 장기간 내 연구 자료들을 굉장히 보존을 잘 할 수 있게 되는데 엔드노트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는 이게 ENF 파일과 데이터 폴더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클라우드 상에다가 업로드를 해둔 상태에서 실행을 해버리시면은 이게 수집할 때 조금씩 딜레이가 걸려요. 그래서 수집을 하게 됐을 때 들어는 오지만 약간의 딜레이 때문에 수집이 좀 더뎌져서 안 들어올 때가 있다가 첫 번째. 네,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그 오류 메시지가 아예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 오류 메시지가 그냥 단순하게 엔드노트 에러 이렇게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알 수가 없는데 그런 경우에 제가 많이들 여쭤보면은 혹시 클라우드 서비스 쓰세요? 이렇게 구글 드라이브 쓰세요? 이러면은 쓰신다고 하세요. 요새 거의 안 쓰는 연구자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경우에 가장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러면 이걸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게 엔드노트 홈페이지에서도 안내가 되어 있듯이 내가 ENFI가 데이터 폴더를 클라우드 서비스에 올려놨다 하면은 그거를 내 컴퓨터에 일단 받으세요. 이 노트북에 받으신 다음에 작업을 하시고 그다음에 백업을 하실 때 저장을 하실 때 그때 다시 클라우드에다 저장을 해두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거를 꼭 기억을 하시고 작업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새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경우는 언제냐면은 제가 이렇게 폴더로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렇게 되면 원드라이브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거 많이 쓰세요. 여기 문서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폴더 내 저장소 같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넣으세요. 그러고서는 제 컴퓨터에 넣는데요라고 하세요. 근데 여기 보면 원드라이브라고 써 있거든요. 이렇게 원드라이브. 이거는 드라이브에다 올려놓은 거예요. 구글 드라이브에다 그렇죠. 그래서 내 컴퓨터에는 이 문서 폴더에다가 정확하게 넣어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이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고 여기가 아니라 내 컴퓨터에 있는 문서 폴더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엔도트 라이브러리를 나중에 받으실 때, 혹시나 선생님이 다른 분한테 받으실 때, ENLX라는 형식으로 받으실 때가 있으세요. 근데 요거는 이게 엔드노트 자체 압축 툴입니다. 그래서 여기 파일 메뉴에 가시면은 컴프레스 라이브러리라고 되어 있는데 ENLX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을 때가 있는데 요거는 엔드노트 자체 압축이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내가 당황하지 않고 ENX 파일을 더블 클릭만 하시면은 자동으로 압축이 풀리면서 이 ENF 파일과 데이터 코드로 풀리기 때문에 그냥 요거는 더블 클릭하셔서 열으시면 되세요. 그래서 다른 교수님들 중에는 이걸로 주로 쓰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그렇게 받으시면은 그냥 더블 클릭하시면은 열리게 되니까 그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펀매드 먼저 수집을 해보도록 할게요. 펀매드에서는 send to라는 버튼을 찾으셔서 수집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send to를 누르시게 되면은 메뉴가 4개가 등장하는데 가장 아래쪽에 있는 사이테이션 매니저를 누르시면 되시고요. 그 중에서 이제 처음에 옵션 개수를 선택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all result on this page는
네, 처음 펀매드 검색 결과 10건까지만 수집하게 되어 있고 올 리저트는 전체 개수, 셀렉션은 여기 있는 체크박스를 선택했을 때 수집되는 개수들을 수집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 파일을 누르시게 되면은 다운로드 받은 파일이 생기게 됩니다. 다운받은 파일을 열기만 실행하시게 되면은 엔도트 라이브로 들어오게끔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선생님. 자, 펀메드 같은 사이트는 이제 저희 도서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접속을 하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로그인을 먼저 해주시고, 도서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로그인 하시고, 하시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은 바로바로 물어보셔도 되세요. 그다음에 여기 펀메드 사이트는 여기 펀메드 눌러서 펀메드 홈 누르셔도 되세요. 또는 여기 아래쪽에 가시면은 전자정보원 제일 처음에 펀메드가 달려있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가셔도 되시고, 가장 많이 쓰기 때문에 여기서 진행하시면 되세요. 펀메드 홈 이렇게. 오늘은 검색 교육은 아니니까 그냥 검색 키워드는 선생님 편하신 대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간단하게 넣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가하신 선생님들 중에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줌의 채팅창이 있습니다. 줌 채팅창으로 문의를 주시면은 확인하고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셨을까요? 네. 자, 그럼 여기서부터 해볼게요. 자, 이거 하기 전에 꼭 하셔야 될 거는 내 엔드노트가 열려져 있어야 돼요. 네, 열려져 있는 상태에서 수집을 하신다고 보면 되고, 이 상태에서 그냥 그 익스플로러나 이 크롬 탭을 누르셔서 이렇게 뒤에다가 엔드노트를 두신다고 생각하면 되세요. 그냥 백그라운드 두시고, 일단 샌드 투 그대로 눌러볼까요? 샌드 투에 사이테이션 매니저 누르시고, 그럼 이제 셀렉션 옵션이 처음에 등장합니다. 올리저톤 디스페이지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펀메이드는 검색 결과를 한 페이지 10개씩 보여주기 때문에 10개가 있는 상태에서 크리에이트 파일을 눌러볼게요. 10개만 해보도록 할게요. 크리에이트 파일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파일이 하나 다운로드 될 거예요. 저는 지금 크롬을 쓰고 있어서 이렇게 우측에 상단에 나왔고 이거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그냥 클릭만 하시면 이렇게 10개가 들어오게 될 거예요. 잘 되시나요? 여기 다운받은 파일을 그냥 클릭만 하셔서 들어오시죠. 네. 이렇게 이제 들어온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리스트업이 되어 있는 상태로 볼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리스트를 선택을 해보시게 되면은 우측에 썸머리 탭에서 해당되는 요약 정보들을 다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아까 설명드렸던 요 풀리 호라이즌널리를 쓰는 이유는 이렇게 하면은 요 리스트에 있는 내용이 풀로 다 보여요. 네, 그래서 요거를 좀 원호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려가지고 아래쪽에서 바로 이렇게 하나씩 리스트업해서 지금 화면 비울 때는 그런데 이 대부분 비율이 좀 커지면은 리스트 좀 더 많이 보이고 여기 하단에 썸머리도 좀 잘 보여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쓰시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근데 조금 이제 익숙해지시면 이렇게 쓰시는 걸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바에서 우로 그냥 쭉 넘어가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우리가 대부분 아티클을 수집할 때는 이렇게 샌드투에서 이렇게 수집을 다 하는 경우도 이렇게 흔치는 않아요. 그렇죠? 대부분은 선생님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 상태에서 내가 관심 있는 타이틀 하나 눌러서 들어가신 다음에 아무나 들어가실게요. 네. 관심 있는 타이틀 들어가신 다음에 초록 정보를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수집을 하시겠죠.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수집하실 때는 샌드투의 사이테이션 메뉴 똑같아요. 샌드투의 사이테이션 메뉴 똑같이 누르시고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 파일을 누르시게 되면은 역시나 파일이 하나 다운로드 됩니다.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실행해서 열기를 해주시면은 역시나 열려져 있는 엔도드 라이브러리로 이렇게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때 조심히 보셔야 될 거는 주위에서 보실 수 있는 거는 좌측의 그룹 패널이에요. imported references라고 한 개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가장 내가 마지막에 작업한 게 imported reference로 잡혀요. 그래서 전체 개수는 올 레퍼런스에 가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막 수집한 거는 여기에 임시로 남게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상태에서 엔도트 프로그램을 종료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냥 이대로 종료가 돼요. 자, 종료가 된 상태에서 다시 엔도트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켜서 요 제가 작업했던 ENF 파일을 실행을 해주게 되면은
아까 전에 임시 형태로 잡았던 그룹이 임포트 레퍼런스 같은 경우는 가장 최근에 마지막에 했던 작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안 열려요. 그거는 이제 사라져요, 여기서. 그래서 임포트 레퍼런스가 남아있으니까 이게 계속 그룹으로 남아있겠지라고 하시면 안 되시고 그거는 작업이 끝나면 사라지고 그 다음 작업이 들어오면 또 사라지는 그룹이기 때문에 그거는 기억을 해두시고 전체 개수로 잡히게 된다. 기억하시면 되겠고 근데 또 특이한 거는 지금 제가 수집한 11개가 있었는데 별도의 저장 없이 종료해도 바로 저장이 됐잖아요. 그래서 엔드노트는 수집을 하자마자 바로 저장이 끝난다. 그래서 별도의 세이브 기능 없이 수집한 것들은 바로바로 끝나게 된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되셨고, 그 다음에 다른 데이터베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요거를 다 보시려면 이제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제가 캡처를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과정은 펌메이드랑 유사해요. 그래서 어떤 식이냐? 일단 검색을 하고, 검색하면 결과 값이 나오겠죠? 그럼 거기서 내가 내려받고자 하는 레퍼런스의 개수를 선택을 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익스포트 등의 기능을 활용해서 파일을 내려받은 다음에 파일을 실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DB 좀 성격을 설명을 드릴 테니까 보시다가 이거는 좀 한번 보여주십시오 하는 게 있으시면 보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그거는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EMBase라는 데이터베이스는 이렇게 생긴 건 이렇게 펀메드랑 유사하게 생겼는데 이게 약간 유럽 쪽의 데이터를 좀 더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펀메이드는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좀 북미 데이터 위주로 많이 들어가 있고 그러면 유럽 쪽의 데이터를 좀 더 많이 갖고 있는 거는 EM 베이스 쪽이라고 설명을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연구하시는 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대상으로 어쨌든 자료를 수집을 하시게 될 텐데 펀메이드에서만 자료를 수집하게 되면은 그 인종이나 이런 부분에서 약간의 바이어스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EM 베이스까지 같이 검색을 해서 자료를 동시에 수집을 해서 그러면 동시에 수집하면 중복된 것들이 있겠죠? 네, 중복된 것들만 떼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바이어스 없이 좀 균등한 데이터들을 이제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EMBase는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개수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익스포트 버튼 통해서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나중에 요 순서대로 이렇게 검색이 끝나고 나면 여기 있는 리저트 창에서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되세요. 개수 선택하시거나 내가 원하는 아티클 들어 선택하시고 익스포트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창이 하나 나타나게 되는데 나타난 창에서 보시면은 여기에 엔드노트라고 아예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엔드노트 이렇게 적혀져 있기 때문에 엔드노트,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예요. 엔드노트로 적혀져 있는 이 팝업창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선택할 건 없고 그냥 바로 아래쪽에 있는 익스포트 버튼 누르시게 되면은 파일이 다운로드 가능하겠냐고 물어봐요. 그럼 다운로드 하시고 난 다음에 똑같이 실행하시게 되면은 엔드노트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웹 오브 사이언스라는 데이터베이스 있는데 요거는 실제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이제 많이 요걸 써요. 여기 보이는 숫자. 이게 뭐냐면은 이 논문의 희인용 횟수. 그러니까 선생님이 대부분 연구의 업적을 이제 표기할 때 이 논문이 얼만큼 인용이 됐는가라는 걸 가장 많이 쓰잖아요. 근데 요 수치로서 쓰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 요 수치를 계산할 때 원래는 이 웹 오브 사이언스 자체는 결국은 SCI 급 학술지들만 모아놓은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SCI급 저널들끼리의 얼만큼 인용됐는지 횟수를 표기하는 데이터베이스인데 그러면 이거를 선생님이 실제로 사용하실 때는 내 논문의 레퍼런스를 어느 정도 좀 그레이드가 있는 것, 신뢰도가 높고 영향력이 있는 학술지들 위주로 꾸미고 싶어라고 하시게 되면은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검색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여기는 SCA급 학술지들 나오게 되니까 그러면은 내 학술지 내가 쓰는 논문의 레퍼런스들의 어떤 퀄리티를 올릴 수가 있게 되겠죠. 요새는 학술지들 중에서 그런 걸 아예 요구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SCI급 저널들로 레퍼런스를 좀 구성했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해야지만 어떤 좀 레퍼런스의 어떤 좀 그 영향력이라던가 신뢰도를 좀 굳힐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검색을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 웹 오브 사이언스 데이터베이스 자체를 만든 회사가 이 클레리베이트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갖고 있는 프로그램이 엔드노트예요. 그러니까 이 똑같은 엔드노트를 갖고 있는 회사 거예요. 그래서 얘네는 아예 익스포트 버튼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버튼 누르시게 되면은 제일 처음에 엔드노트 버전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쓰고 있는 거는 데스크탑 버전입니다. 그 데스크탑 버전을 쓰시고, 그 다음에 내가 개수 선택하시고, 그
그다음에 익스포트 누르시면은 똑같이 파일 다운로드 되고 이제 받아진 파일을 실행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이제 그다음 나오는 다음 페이지는 스코프스 데이터베이스는 다음 페이지 있습니다. 스코프스 데이터베이스 역시나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뒤에 2439라는 숫자가 여기 이제 피인용 횟수예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논문의 피인용 횟수를 측정하는 데이터베이스인데 요거는 엘세비어라는 출판사에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선생님들이 많이 알고 계신 게 이제 스코프스 등재 학술지라는 그 용어를 이제 조금씩 더 많이 들으시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스코프스 등재 학술지들도 굉장히 기준이 높게 되어 있고 이게 이제 대학 평가는 저라던가 QS 평가 등에서 이 스코프스 등재지를 기준으로 이 점수들을 많이 매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제 많이 연구재단이라던가 이런 데 자료 제출할 때도 스코프스의 피인용 횟수를 내셔라 뭐 이런 경우도 이제 생기고 있어요. 많이 생겼어요. 꽤 많이 생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스코프스에서 검색을 하셔서 레퍼런스를 찾으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피인용 횟수가 나오니까 아까 웹 오브 사이언스도 피인용 횟수가 나오고 이것도 피인용 횟수가 나오니까 피인용 횟수가 높다는 거는 그 분야에서 좀 봐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겠죠. 그다음에 시나리라는 건 이제 간호학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래서 간호학 쪽에 계시는 분들은 이 시나리라는 데이터베이스를 꼭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코크란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는 2차 데이터베이스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게 시스템 리뷰가 되어 있는 논문들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당되는 분야들의 내가 SR 문헌이라던가 또는 RCT 문헌들을 보실 수 있게끔 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스는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요거 그대로 한번 봅시다. 그 사이트는 아까 저희 도서관 홈페이지 거기 상태에서 아래쪽에 전자정보원에서 들어가셔도 되세요. 전자정보원에 리스트가 바로 안 보이는데 여기 더하기 기호를 누르시게 되면 펼침 메뉴가 되고요. 가장 우측에 보시면 RISS 리스트라고 보이실 거예요. 리스는 이제 캐리스에서 이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리스를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선생님이 국내 논문 보시기 좋아요. 국내 학술 저널들이 주제에 상관없이 전 주제가 다 보여져 있게 되고, 그다음에 학위 논문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학위 논문을 쓰시고 나서 내가 전자 형태로 공개하는 걸 동의한 논문들은 다 여기서 무료로 보실 수 있게 되어 있으세요. 그러니까 도서관에 일단 기본적으로 학위 논문이 오게끔 되어 있어요. 모든 학교들이. 그럼 그 도서관에서 작업을 해서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 그리고 여기 페리스의 리스까지 세 군데에다가 그 온라인 공개 자료는 보내게끔 의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찾으시면 되세요. 검색은 뭐 편한 키워드 아무거나 해보실까요? 아무거나 그냥 키워드 넣어서 검색할게요. 자, 저는 일단 노인 낙상 이렇게 검색을 했는데 검색을 하시고 나면은 이게 이제 통합 검색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통합 검색이기 때문에 각각의 논문 유형별로, 그러니까 문헌의 유형별로 나눠져요. 국내 학술 논문, 학위 논문, 그 아래쪽에 가면은 뭐 해외 학술 논문도 나오고 단행본도 나와요. 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서는 내가 수집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사실 이 타이틀만 보고 수집할 일은 없잖아요. 네, 타이틀을 보시고 아니면 나는 요 중에서 국내 학술 논문이 필요하다. 또는 학위 논문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쓰잖아요. 나는 일단 학위 논문이 필요하면 학위 논문 탭을 누릅니다. 학위 논문 탭을 눌러서 들어가시게 되면은 해당되는 검색 키워드로 된 학위 논문들만 쭉 나와요. 이 중에서 내가 필요한 논문 이제 선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뭐 이거 두 번째 거 그냥 아무나 들어가 볼게요. 일단 들어가서 이제 선생님들이 보시게 되는 거는 당연히 아래쪽으로 더 내려가서 이 초록을 보시겠죠. 네, 당연히 초록을 읽어보시고 이런 초록을 읽어보시고 이게 좀 마음에 든다 하시면은 여기에 원문 보기. 요 원문 보기가 이제 PDF까지 볼 수 있어요. 하기는 뭐 PDF까지 다 볼 수 있고 다운로드도 가능해요.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보시고 이 논문이 좀 필요하다 싶으시면은 이걸 내가 엔노트에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때 쓰시는 게 요 옆에 있는 내보내기 버튼이에요. 원문 보기 옆에 있는 내보내기. 내보내기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파워창이 나타나게 돼요. 나타난 파워창에서 여기 첫 번째 내보내기 형태를 선택하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엔드노트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엔드노트를 선택하시게 되면 아래쪽에 뭔가 메뉴가 굉장히 바뀌면서 많아지는데 이거 다 신경 안 쓰셔도 되시고 아래쪽에 있는 내보내기 버튼만 찾으시면 되세요. 그냥 바로 내보내기 한 번 더 누르시게 되면 파일이 하나 다운로드 됩니다. 마이 캐비넷 테스트데이터죠. RIS. 요거 뭐 파일명은 기억 안 하셔도 되시고 파일 다운로드 되자마자 실행 바로 클릭해서 실행해 주시게 되면은 열려져 있던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로 이렇게 정보가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잘 들어가실까요? 네, 잘 들어가셨는지는 옆에 썸머리 탭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시겠죠? 네, 들어가셨어요, 선생님? 원문 보기랑 내보내기랑 원문을 본 다음에 내보내기. 이게 달라요. 원문을 보는 거는 창이 따로 떠서 그냥 여기서 원문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은 그냥 이 창에서 원문을 읽어내거나 PDF를 열게끔 하는 이 PDF 창이 열리게끔 돼 있어서 여기서 그냥 원문을 다운로드 받는 것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 원문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는 이 정보들이에요. 여기 있는 초록 정보들까지. 그래서 내보내기 버튼 따로 쓰시는 거세요. 네, 그래서 내보내기 버튼 쓰셔서 여기서 엔드노트를 선택하시고 그다음에 내보내기를 선택하셔서 진행을 하시고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먼저 수집을 해두신 다음에 왜 그러냐면 이렇게 레퍼런스가 들어와 있어야 이 레퍼런스에다 이제 나중에 PDF 원문을 붙일 수가 있거든요. PDF 원문만 있으면 붙일 수 있는 그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PDF 원문을 이렇게 먼저 레퍼런스를 내보내기로 작업을 하시고 원문을 받아서 여기다 붙여 넣으시면 되세요. 그 순서대로 진행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레퍼런스를 먼저 하고 이 레퍼런스에 맞는 원문을 붙인다. 그 순서대로 진행해 주시면 되세요. 교환에는 보기 페이지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떤 정보들이 들어갔는지 보고 싶으시면은 여기 엔드노트 라이브러리에 보시면 썸머리 탭 옆에 보시면 에디트란 탭이 있습니다. 썸머리 탭 옆에 에디트 탭. 여기를 눌러서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 이제 학위 논문을 했기 때문에 레퍼러 타입이라는 게 학위 논문 타입으로 바뀌어져 있고요, 자동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리스에서 작업을 해준 거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알아서 이게 정보들이 각각의 그 필요한 장소에 이렇게 들어오게끔 되어 있다.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러면 초록 항목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비어있는 항목들이 있는데 이 비어있는 항목들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모든 정보들을 다 어떤 논문이라든지 학술지가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엔드노트는 최대한 많은 정보를 다 들어올 수 있게끔 가능한 필드들을 만들어 둔 거고, 그러면은 각각의 정보, 데이터베이스에서든 그 중에 필요한 것들만 이렇게 기재를 해서 이렇게 보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까지 이제 정보가 들어왔게 됐고, 그래서 다른 레퍼런스 보게 되면은, 다른 레퍼런스, 아까 펀메드에서 들어온 것들은 이렇게 저널 아티클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본이. 그 학위 논문은, 다시 보여드리면, 학위 논문은 학위 논문 유형, 그 다음에 저널 아티클은 저널 아티클. 이렇게 각각이 알아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엔드노트를 쓰시면은 그 유형들을 따로 구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KMBS라는 국내 DB도 똑같이 진행하시면 되시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될 거는 이제 선생님이 쓰시는 그 데이터베이스들이 여러 개가 지금 설명을 드렸지만 그 보시는 학술지가 모든 그 데이터베이스 꼭 색인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펀메드는 생의학 관련된 분야들만 주제별로 모아놓고 그 중에서 어느 정도 퀄리티가 되는 것들만 모아놓기 때문에 내가 보려는 학술지가 거기 없을 수도 있어요. 또는 뭐 신생이라서 아직 평가를 못 받아서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들은 이제 이렇게 내가 새로운 학술지가 있거나 없는 게 있는데 그러면은 그 저널 학술지 페이지로 직접 갈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 구글에서 검색을 하시든
또는 저희 도서관에서 어떤 DB로 검색하시든 간에 여기 이런 화면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이 화면에서도 내가 엔드노트의 정보를 좀 담고 싶다라고 하시게 될 때는 요 키를 찾으시면 되세요. 익스포트란 명칭을. 근데 이게 DB마다 조금씩 명칭은 달라요. 어디는 내보낸다 의미 익스포트라고 쓰기도 하고, 어디는 인용한다 의미의 사이트 아티클이라는 명칭을 쓰기도 해요. 근데 대부분의 명칭이 제가 다 찾아보니까 내보낸다 또는 인용한다 정도의 의미를 가진 용어를 써요. 그래서 익스포트나 사이트라는 명칭을 보시게 됐을 때 버튼을 눌러보시게 되면 대부분이 이렇게 포맷을 설정하세요라고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은데 여기 보시면 엔드노트로 써 있잖아요. 그래서 다 엔드노트는 써놔요, 기본적으로. 저는 포맷이 엔드노트인 경우는 엔드노트로 써놓습니다. 왜냐면 이게 너무나 전 세계에서 다들 많이 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엔드노트는 써놔요. 그래서 이렇게 엔드노트를 선택하시고 파일 뭐 크리에이트나 뭐 내보내기 이걸 선택하시게 되면은 파일이 하나 다운로드 될 거거든요.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실행만 하시면은 자동으로 아까처럼 들어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쓰시는 경우 대부분이 우리 전공 분야가 아닌 다른 전공 분야들의 논문들도 같이 보셔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들 생겨요. 그래서 뭐 직업환경의학과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다른 뭐 사회과학 같은 것도 많이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에 이렇게 저널들을 인용하신 경우도 있게 되고 생명대학원 같으신 경우도 인문학 같은 거 보시는 경우도 있으시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기능적으로 쓰시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검색 결과 중에서 이제 많이 인용하는 것들 중에 생긴 게 웹페이지 인용들을 많이 하세요, 요새는. 그 웹페이지 인용을 이제 빼먹을 수가 없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요거를 좀 보셔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처럼 원 버튼으로 이렇게 안 들어오기 때문에 엔드노트에서 지원하는 방식이 이겁니다. 레퍼런스즈 메뉴 중에 뉴 레퍼런스라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요걸 통해서 내가 아예 새로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여기 오른쪽에 보면 이게 어스 항목이 채워져 있는데 사실 여기가 다 비어져 있습니다. 여기 없는 항목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제가 직접 채워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뉴 레퍼런스를 통해서 내가 새로 채워놓는데 여기서 채워넣을 때 첫 번째 주의하셔야 될 거는 레퍼런스 타입을 내가 바꿀 수가 있어요. 기본은 저널 아티클로 되어 있는데 내가 웹페이지를 인용할 거다? 그럼 여기가 저널 아티클이 아니라 웹페이지로 바꿔주면 되겠죠. 근데 여기는 이게 드롭다운 바로 되어 있어서 여기 이제 형식이 정해져 있는 것 카테고리들이 있어요. 이거 이따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주의하셔야 될 거는 저자명 입력만 좀 주의해 주시면 되세요. 저자명 입력할 때 한 줄에 한 명의 저자를 입력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지금 여기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 6명의 저자가 있어요. 6명의 저자들을 한 줄에 한 명씩 입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줄에 6명을 그대로 쭉 한 줄에 쭉 입력을 해버리시게 되면은 그걸 한 명으로 인식합니다. 그냥 이게 한 명이에요. 그래서 한 줄에 한 명씩이기 때문에 한 명 이름 쓰고 나면 엔터 눌러서 내려주고 엔터 눌러서 내려주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시고 이름 입력할 때는 성, 이름으로 해주시면 되세요. 제 이름은 이승재 같은 경우도 2, SJ 또는 2, 승재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은 풀로 다 써주시고 이름만 약어 처리로 해주시면 되세요. 그다음에 기관 저자명을 입력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기관명을 풀네임으로 입력한 다음에 가장 끝에 콤마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입력할 때 우리가 주로 많이 하는 게 책 자료랑 그다음 웹페이지 자료 이렇게 입력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중에서 제가 웹페이지를 한번 예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보면서 어떻게 입력하면 좋은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웹페이지 자료를 언제 많이 쓰시냐면은 인트로덕션 같은 데다가 뭐 통계청 자료 같은 거 많이 쓰세요. 제가 통계청 사이트 그냥 가서 아무 통계나 그냥 가지고 해볼게요. 아, 뭐 주제별 통계 들어가서 그냥 여기서 뭐 보건 사망원의 통계 첫 번째 거 그냥 뭐 들어갈게요. 여기에 이제 이렇게 테이블로 이렇게 데이터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테이블을 보시고 내가 인트로덕션에다가 이런 수치를 가지고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뭔가 이런 수치들을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이 페이지를 내가 엔드노트에다 담아두고 나중에 내 레퍼런스를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런 내용들이 있었음이라는 걸 이제 통계청의 자료들을 가지고 인용을 할 건데
이걸 인용을 하려다 보니까 여기 아무리 버튼을 찾아도 엔드노트로 넣는 버튼은 없어요. 네, 여기 없어요. 그래서 이걸 넣을 때 어떻게 하느냐? 엔드노트에 와서 요 상단에 있는 레퍼런스즈 메뉴 중에 뉴 레퍼런스 이걸 클릭을 하는 겁니다. 이때 쓰는 거예요. 웹페이지 인용은 할 때는 요 기능을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뉴 레퍼런스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팝업 창이 하나 나타나게 돼요. 이 나타난 팝업 창에 내가 직접 입력을 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럼 여기다가 입력을 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조금 좁혀서 옆에다 놓고 이쪽 놓을까요? 네. 자,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이 레퍼런스 타입이에요. 레퍼런스 타입을 저널 아티클이라는 항목 누르게 되면은 엄청 많이 나와요. 여기 있는 걸 다 쓰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책 자료로 인용한다, 뭐 책의 일부 챕터 인용한다 이렇게 정도 하는데 나머지는 거의 쓰실 일은 거의 없습니다. 뭐 컨퍼런스 인용 자료 쓰시는 경우 정도 있을 수 있고 네, 쭉 내려가면은 더 없어요. 대부분 거의 안 쓰시고 가장 마지막에 여기 조금 잘렸는데 이게 웹페이지가 가장 마지막에 있습니다. 웹페이지. 그래서 웹페이지로 바꾸게 되면은 요 아래에 있는 필드급들이 이 웹페이지 형식에 맞게끔 바뀌어요. 그래서 요걸 바꿔주는 이유는 입력할 수 있는 것들이 그 문헌의 형식에 맞게끔 바뀐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자명은 여기서 지금은 통계청이 돼요. 그래서 식으로 입력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직접 손으로 이제 레퍼런스를 만들어 주는 거죠. 자, 이렇게 통계청이란 저자가 생겼으면 연도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여기를 보게 되면은 이 자료갱신일이 2023년에 갱신이 됐대요. 수록 기간은 83년부터 2022년으로 되어 있지만 자료갱신일은 2023년이기 때문에 23년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2023으로 잡아줍니다. 그다음에 제목 같은 경우는 결국은 내가 이거를 레퍼런스로 만들게 되면은 여기에 제가 적은 레퍼런스의 정보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이 분명히 구글에다 검색을 할 거거든요. 네, 대부분 구글에 검색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가장 정확한 제목은 요 제목이 돼요. 요 제목. 그렇죠? 요 제목이 되는 이유는 이게 통계청 이런 식으로 제목을 잡으면은 통계청 그냥 메인 페이지에 나와버리기 때문에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사망 원인 통계다. 그러면 사망 원인 통계라면 여기 엄청 종류가 많잖아요. 항목들이. 그럼 이 중에 뭐냐라고 했을 때 결국은 가장 명확하게 그 제목을 줄 수 있는 걸로 해서 이렇게 요 제목을 붙여넣습니다. 그리고 여기 엔드노트는 여기 에디트란 탭 자체가 그냥 문서 편집 탭이기 때문에 이게 복사해서 우클릭하면은 뭐 페이스트, 컷 이런 메뉴가 다 나와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면은 팝업되는 메뉴를 통해서 뭐 복사하기나 붙여넣기가 가능하시니까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여기 어세스 이어와 어세스 데이트가 있습니다. 요거 두 가지를 꼭 입력을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오늘 날짜. 이렇게 입력을 꼭 해주셔야 되세요. 요거 입력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지금 본 자료가 오늘 날짜에 봤을 때 더 이상 갱신이 안 된 23년 9월 21일자 자료를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제가 논문을 쓰는 날이 24년 4월 달에 이걸 레퍼런스를 참고를 해서 뭐 투구를 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 사이에 뭐 리뷰 기간도 있고 하다 보면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만약에 자료가 갱신이 됐어요. 뭐 그래서 통계가 뭐 수정이 됐을 수도 있고 아니, 자료가 추가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미처 반영하지 못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내가 요 날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때 인용할 때는 없었음. 그래서 그 뒤에 다시 추가를 해서 요 정보도 그때 날짜로 다시 수정을 해서 그 뭐 6월 30날이다. 6월 30날로 수정해서 다시 업데이트를 하시고 레퍼런스 적으시면 되세요. 그리고 요거는 내가 가장 마지막에 이 페이지를 본 날짜를 적어주시면 되세요. 그 나중에 투고하실 때는 다시 한번 레퍼런스 확인하시고 날짜를 업데이트 하셔서 내시면 되세요. 그래서 요 날짜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이 실수하신 게 어떤 경우냐면은 선생님도 이제 대부분 레퍼런스를 다른 논문에 있는 이 기존에 출간된 논문들을 보고 그대로 복사해서 갖고 오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그럼 복사해서 갖고 오다 보니까 다른 누군가가 웹페이지를 이용한 자료들을 그대로 갖고 오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거 보니까 21년도 4월 24일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그거를 24년도에 갖고 오고 복사해서 붙였다 보니까 이게 무슨 정보인지 알 수가 없어서 그냥 21년도로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피어 리뷰어가 이제 이 레퍼런스의 URL을 눌러봤더니만은 페이지가 없어진 거예요. 페이지가 없음. 왜죠? 21년도에는 있었는데 뭐 그 사이에 갱신됐거나 페이지 URL을 바꿨거나 이런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다른 논문에 있는 레퍼런스를 그대로 갖고 오다가 그 URL을 확인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그 정보가 업데이트 됐는지도 확인도 안 하시고 이 21년 4월 24일이 뭘 의미하는지도 알 수가 모르시니까 네,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걸 모르신 상태에서 갖고 와서 페이지가 없어진지도 모르고 그냥 그대로 내 인용 정보에 넣는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바로 그냥 피어 리뷰 옵니다. 예, 이거 왜 레퍼런스 이거 달았냐. 그러니까 대부분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다른 논문에 있는 레퍼런스를 그대로 갖고 오는 경우, 읽지도 않고. 예, 그렇게 해서 이걸 꼭 확인하셔야 되시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정보는 사실상 이 URL이에요, URL. 이 페이지의 URL을 그대로만 갖고 오면 다른 저자들이 그 URL을 치면 그대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근데 통계청은 URL을 어디다 달아놨냐면은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테이블 위쪽에 여기 주소 출처라는 이 메뉴가 있습니다. 주소 출처. 이걸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URL, 공식 URL이 나와요. 그래서 이 URL을 복사를 하는 겁니다. 이 URL을 복사하고 그 다음에 이 URL을 넣으셔야 되세요. 여기다가. 그래야지만 이게 공식 URL이에요.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URL을 그냥 그대로 넣으시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이거 넣으면 안 돼요. 이거 너무 길고 이 페이지로 바로 랜딩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주소주에 출처를 눌러서 하시면 되고 여기도 보시면 여기 출처를 이렇게 쓰라고 써 있어요. 아예 통계청에 이렇게 되어 있는 제목에 24년 4월 24일 날 가져갔음 이렇게 쓰라고. 이 날짜 알아서 갱신돼요. 이거는 제가 누를 때마다 25일, 26일 바뀌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내가 언제 참조했는지 일자를 꼭 쓰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꼭 기억해 주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작성이 끝났으면은 이 정도까지만 웹페이지는 작성하시면 되세요. 그다음에 세이브 버튼을 누르시고 바뀐 정보도 있겠네요. 세이브를 누르시고 이 창을 닫으시게 되면 엔드노트 라이브로 가게 되면은 이렇게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나 통계청 이렇게. 그리고 이 서머리 탭의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annotated insert 이렇게 되어 있는 메뉴가 있는데 요거는 여기 우측에 있는 꺽쇠 기호를 누르시게 되면은 위로 평하고 나타나요. 근데 이거는 이제 너무 넓어지면 이 서머리가 안 보이니까 이 경계선에 마우스를 두시고 쭉 내려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썸머리랑 같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내가 이 레퍼런스를 인용했을 때 이러한 모양으로 나올 겁니다라는 걸 미리 보여주는 건데 여기다 넘버드라는 걸로 맞춰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인용이 됩니다라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통계청에 타이틀 쭉 나오고 2023년도 자료인데 내가 언제 인용을 했고 그다음에 URL은 이겁니다라고 이렇게 딱 이쁘게 나와요. 이렇게 인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용이 될 거다라는 거 보여주는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레퍼런스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인용이 되는구나라는 거를 그래서 미리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썸머리와 이렇게 미리 보기. 대부분 근데 인용에 미리 보기는 뭐 자주 보실 일이 없으니까 이렇게 접어놓고 쓰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접어놓거나 열어놓거나 이렇게 편하게 쓰시면 되세요. 자, 그다음에 구글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설명 안 드렸던 이유는 구글은 이제 요새 가장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부실 의심 학술지라는 것들이 있어요. 부실 의심 학술지라는 게 어떤 거냐라고 하게 되면은 도서 홈페이지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도서 홈페이지에 가면은 상단에 리서치 메뉴 중에 논문 작성 가이드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리서치 논문 작성 가이드. 여기에 부실학술지라는 메뉴가 있어요. 부실학술지. 논문 작성 가이드의 부실학술지. 그래서 부실의심학술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내용들을 간단히 보시면은 결국은 부실의심학술지는 출판율을 따르지 않고 이윤축을 목적으로 해서 출판 학술지를 의미합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결국은 굉장히 퀄리티가 안 좋은 학술지들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이 학술적인 출판의 목적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윤 추구를 위해서 학술지계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중인데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위험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투고를 하지 마세요라는 이렇게 주의사항 점검 도구들도 있고 참고 정보들도 이렇게 쭉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오랫동안 계속 이야기가 되어 오는 것들인데 이것들 가장 큰 문제점은
학술적인 모양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분명히. 임라드의 구조를 갖고 논문을 만들어내요. 근데 그 논문이 정작 피어 리뷰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있게 되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정보가 굉장히 빈약한, 근거 수준이 너무 빈약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앞전에 설명드리려고 했던 구글 같은 경우가 이제 학술적인 형태만 갖고 있으면 다 수집을 하기 때문에 구글에서만 검색을 하시게 되면 학술적인 자료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은 실제적으로 학술적이지 않은 부실한 학술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인용을 하게 되면은 선생님의 논문의 퀄리티를 이제 떨어뜨리게 되겠죠. 그래서 가장 많이 또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요 검색 결과 아래쪽에 보면은 인용 횟수가 나오는데요라고 하셨던 경우가 있는데 인용 횟수가 있다고 해서 꼭 좋은 학술지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인용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 피인용이 어디로 이루어졌는지도 체크를 해야 되고 구글이 체크하는 피인용의 개념은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웹 오브 사이언스와 스코프스처럼 어느 정도 신뢰도가 있는 학술지 간의 인용 수치를 꼭 재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뭐 인용이 10번 일어나 있는데요. 인용이 되어 있으니까 괜찮은 거 아닐까요? 조심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이 구글에서 검색된 논문은 내가 이 저널의 퀄리티를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구글을 그래서 쓰지 마시라는 건 아니고 그래서 펀메드나 뭐 EMBase 같은 아까 웹 오브 사이언스 같은 데이터베이스에서 먼저 검색을 하셔서 정보를 수집을 하시고 근데 내가 조금 더 어디셔널하게 좀 더 뭔가 레퍼런스 좀 더 필요한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구글을 검색하셔서 이런 자료도 있네를 발견하시는 게 좋으세요. 대부분이 요새 먼저 구글 먼저 쓰시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우선적으로 좀 좋은 데이터베이스를 쓰시고 구글 검색을 하신 다음에 꼭 하셔야 될 거는 요거예요. 그 좌측 상단에 구글 학습 검색 들어가면 좌측 상단에 이게 선 3개가 있거든요. 여기 들어가서 이 설정을 꼭 해주셔야 되세요. 이 설정을 통해서 엔드노트 인용 정보 가져오기 링크를 표시한 대로 해주셔야지만 요 아래쪽에 엔드노트로 정보 가져오기가 꼭 표시가 됩니다. 요거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세요. 자, 그리고 구글 학술 검색했을 때 간혹가다 저널명이 누락될 때가 있는데 이게 어디냐면은 여기 엔드노트에서 보여드리면은 여기 에디트 탭에 보면 여기 저널이라는 이 탭이 있어요. 여기 저널이라는 여기 에디트 탭의 저널. 근데 이 항목이 가끔 구글 학술 검색에서 이렇게 비어져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없어요. 네, 그 경우에만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요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런 일은 잘 안 일어나요. 그런데 가끔가다 일어나니까 이 경우에만 요걸 하시면 되세요. 그다음에 엔도트 온라인 서치는 여기 좌측에 온라인 서치라고 있어서 이 펀메드 NLM을 누르고 요 상단에서 펀메드 검색을 할 수는 있는데 요게 단순한 검색이나 특정 논문 검색할 때는 좋은데 그 위에는 좋진 않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여기서 뭐 해서 런 캔서 트라이얼스 이렇게 검색을 했어요. 여기 지금 쭉 나오거든요. 23년도 걸로 해서 제안해서 이렇게 해줘. 29개 딱 나왔어요. 너무 좋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대부분 이렇게 검색 안 하죠. 그냥 단순한 키워드만 넣어요. 그러면은 이게 결과가 너무 많이 나오기도 하지만은 펀메드 검색 결과랑 똑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검색 툴이 아니라서 엔드노트가 그래서 펀메드 웹상에서 검색한 결과가 똑같지도 않고 정렬된 순서도 좀 달라요. 그러니까 펀메드는 기본적으로 매스 매치라고 해서 좀 연관성이 높은 것들 위주로 올려주는데 이거는 검색 결과가 좀 뒤죽박죽입니다. 그러니까는 생각보다 찾는데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냥 내가 어떤 아티클 하나를 정확하게 안다. 그럴 때 쓸만은 하긴 한데 저도 잘 안 써요. 그래서 저도 그냥 아까 보여드렸던 펀메드 웹사이트에 가서 검색하고 그냥 간단하잖아요. 샌드투의 사이테이션 매니저만 눌러도 바로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예, 요서 많이 물어보셔서 이렇게 넣어놓은 페이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엔도트 클릭은 이 코페르니오닷컴이라는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요거는 아마 선생님이 주로 쓰실 일은 없고 아까 이 크롬이나 이런 거 쓰시다 보면은 여기 입장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제 엔드노트 클릭을 실행할까요?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익스플로러 켰는데, 이렇게 크롬 켰는데, 그럼 이거를 실행을 해야 되나? 막 이렇게 고민하시는데, 이거는 안 하셔도 돼요. 이거는 그냥 구조로 쓰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굳이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이런 프로그램. 나 엔드노트 레퍼런스 관리 부분은 지금 55분이니까 한 10분 정도만 쉬었다가 7시 5분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7시 5분부터 시작하고 온라인으로 들으신 선생님들 중에도 질문사항 있으시면은 주변 채팅창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